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개월 만에 3%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시기가 부동산이 물가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테크 시대 돈 되는 ETF의 진행을 맡은 홍성진입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투자의 기재에 워런 버핏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또 리스크를 분산하자는 차원에서 ETF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어버린 ETF. 우선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근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특히 최근 실적 발표에 따라 종목의 등락률이 더 심화되고 변수에 따른 민감도도 높아져 ETF가 가지고 있는 분산 투자 방법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또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때는 수익률을 몇 배로 높일 수 있는 레버리지 ETF도 ETF만의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부터 작년까지의 미국 투자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요. 코로나19 팬데믹인 2020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제 금액에서도 2020년 이후 미국 시장이 유로 시장을 완전하게 추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순매수 탑50 리스트를 분석해 봤을 때 ETF가 56%, 종목이 44%로 매수 비율이 집계되면서 ETF를 종목보다 더 선호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ETF 종목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순위를 나열해 봤는데요. 1위는 티커명 TSLT, 테슬라의 당일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T렉스 2배 롱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전기차 시장 수요 부진에 이어 중국에서의 저가 전기차 공세로 주가가 벌써 20% 이상 하락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1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 저가 전기차 출시를 가속화하고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 사전 허가를 받은 영향에 힘입어 다시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검찰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소개할 때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며 사기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주가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수익률을 1.5배 추종하는 또 다른 ETF TSL에도 상위권에 자리하면서 역시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테슬라의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다우존스 100의 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슈업 배당주 티커명 SCHD가 차지했습니다. 슈업 배당주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낮을 뿐더러 생활에 밀접한 필수 소비자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ETF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덕분에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에게도 인기 ETF로 꼽히는데요. 안정적인 기업들의 성장세로 인한 지속적인 배당 성장률도 투자 매력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3위는 장기채 3형제 중 하나인 디렉시온 20년 국채 레버리지 TMF입니다. TMF는 미국 국채로 구성된 지수에 따라 3배로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가 된다는 확신 혹은 더 이상 기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꾸준히 매수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비교적 변동성이 높은 TMF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반대로 폭등한 이력이 있어 이것 또한 최근 내수 경제 부진 속 인기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3월과 5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도 TMF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위는 역시나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은 BITX인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과 변동성에 대한 직접 투자 보는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ETF가 처음으로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월등히 늘어난 수요를 증명했는데 이에 따른 반등 기회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5위는 엔비디아 주가를 2배 추종하는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ETF 티커명 NVDL인데요.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엔비디아의 주가와 계속해서 쏟아지는 AI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우리의 고심을 깊게 하고 있죠.
올해만 180% 넘게 상승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보다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점을 무기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근 ETF 동향을 보면 특정 종목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특히 종목으로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테슬라는 ETF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ETF 트렌드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고요. 테슬라만큼이나 엔비디아, 비트코인, 그리고 국채에 대한 관심도 상당한데요. 그중에서도 투자자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ETF였죠. T렉스 2배 테슬라 롱 상품을 출시하고 또 운용하고 있는 렉스셰어즈 대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스콧 아체책이고 미국의 렉스셰어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개를 하자면 시티은행, 웰스파고, AIG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구조화된 파생 상품 솔루션을 다루며 글로벌 연금 계획이나 헤지 펀드 등 상품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원자재 또는 다양한 자산 유형을 전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 Wow, that's great.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서학개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한국 출장을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자금 유입이 많이 늘었습니까? 미국 ETF 시장에서는 누가 얼마나 어떤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기관만이 매달 보유 자산을 보고해야만 하지만 저희는 한국의 ETF GI를 통해 한국의 소매업자와 기관 등이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알 수 있는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렉스셰어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인 TSLT 같은 것들이었죠. 저희가 한국으로 출장 오게 된 목적은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렉스셰어즈의 대표로서 사실 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운용하는 만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금 미국 소비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매우 흥미로운 변곡점이 있습니다. 올해 초 시장은 연준의 금리를 6번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거라는 전망에 근거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서 주식시장에는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차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올해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는 여전히 강하고 이런 데이터가 높게 유지되는 한 연준은 매우 인내심을 갖고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려야 할 겁니다. 연준은 데이터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얼마 전 고용 수치가 실망스러웠던 이상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지만 주식시장은 며칠간 환호했었죠. S&P 500은 3일간 올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세상입니다. 소비가 마침내 식을 수 있고 고용을 줄이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고용 수치는 훌륭하고 소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연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흥미로운 변곡점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만약 2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주식시장에 매우 긍정적일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대로 시장이 6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한 것에서 단 한 번의 인하로 재조정되면서 일부 변동성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연준이 노리는 완벽한 경로도 있죠. 전체 시장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싶어하는 거죠. 연착륙이 성공한다면 환상적이겠죠. 그래서 연준이 이 어려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연준의 계획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식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증시 변동성이 요즘 상당하죠. 이 불확실성도 많고요. 투자자들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ETF 투자가 이런 상황에서 시점에서 갖는 강점이 있겠습니까? 저는 ETF가 개인과 기관이 자신들의 견해를 투자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ETF엔 4에서 5% 정도 수익을 내는 매우 안전한 상품도 있고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들도 있습니다. ETF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인버스 상품들이 있어 ETF만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대 초에 ETF를 처음 접하면서 몇 개의 상품들을 출시했고 제 개인 포트폴리오 대부분 역시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TF에 제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반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요. 렉스셰어즈의 전략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히 롱이나 숏 상품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렉스셰어즈 ETF는 롱숏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죠. 커버드 콜 ETF의 세계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입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는 커버드 콜 전략으로 약 10억 달러가 있었는데 상승 부분을 매각하고 그 수익을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자금이 매년 약 200억 달러씩 평균적으로 증가해 2024년 현재 약 740억 달러 자산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에서의 변동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60대 40 포트폴리오와 같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ETF 투자 전략을 사용하지만 변동성도 좋아합니다. 올해처럼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 가령 금리나 횟수에 대한 예측은 몇 년 동안 계속 틀렸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안정적인 투자의 세계가 정말 복잡해졌고 이 외의 수익을 얻을 방법을 창출하는 ETF 시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롱숏 전략을 통해 사람들이 분산 투자로 시장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이유입니다. 듣다 보니까 렉스셰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상품들도 궁금한데요. 최근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빅테크를 위주로 아무래도 포진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익률 기준으로 탑3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렉스셰어즈는 빅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커버드콜 전략은 15개 주식이 포함된 지수를 활용합니다. 팡과 혁신지수라고 불리죠. 나스닥 100의 절반 정도와 S&P 500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이 빅테크의 단일한 조각을 둘러싼 거래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상품은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도 있는데 이는 조금 더 매수 보유하는 전략이고 이것은 회피를 유발합니다. 실제 자금 흐름만 봐도 확실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열기가 상당한데요. 그중에 유독 관심이 뜨거웠던 테슬라와 엔비디아. 우선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등 모멘텀을 마련했지만 최근 들어서 악재가 겹치면서 여전히 헤매는 모습이고요. 또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천비디아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기업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떤지 글로벌 아이비들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미국 주식 테슬라. 최근 소식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일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1년 전에 비해 8.5% 감소한 38만 7천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주도권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테슬라는 가격 경쟁에 나섰지만 역효과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불굴의 테슬라, 최근 실적 발표 후 전화위복에 성공한 걸까요? 1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의 발언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가 신차 출시를 가속화하겠다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를 단순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 말아달라며 AI와 관련된 계획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이버캡이라고도 불리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이슈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테슬라 소식은요,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중국에서 FSD 잠정 승인을 받으며 한때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지 시간 5월 8일 미 검찰이 자율주행 능력의 사기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또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테슬라 소식에 월가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투자 의견을 밝힌 증권사 50곳 가운데 평균 목표가는 $183였고요. 그중 가장 높은 목표가는 월가 대표 테슬라 강세론자죠.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제시한 $310였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ETF 상품들이 순매수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만큼 저희 방송과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AI 대장주라 불리는 엔비디아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3월 18일 GTC 2024 행사에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H100의 후속작으로 새 아키텍처 블랙웰 GPU 기반의 AI 칩인 B100과 B200이 그 주인공인데요. 젠슨 왕 CEO는 이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들과 협력해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가능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행사 이후 주가를 상승 모멘텀으로 이끌 만한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올해 말까진 엔비디아의 H100 반도체 수를 8만 5천 개 확보한다고 밝히고 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확인되자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잔뜩 품고 있는 엔비디아, 5월 22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글로벌 IB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선 엔비디아에 대한 평균 목표가는 $997로 천비디아를 코앞에 둔 상황이고요. 그중 가장 높은 목표가는 로젠블렌트 증권이 제시한 $1,400입니다. 현재 투자 의견을 밝힌 증권사 59곳 가운데 비중 하향이나 매도 의견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매수가 45곳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기업 테슬라와 엔비디아 소식 살펴봤습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국내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데 이 향후 전망과 관련해선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엔비디아, 천비디아라는 고지를 눈앞에 두고 지금 최근에 좀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 실적신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엔비디아는 정말 놀랍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분야에서 분명한 대장주고 이에 경쟁하기 위한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죠. 누군가가 자신의 분야에서 놀라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경쟁자들이 발생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혹은 조금 더 나쁜 제품으로 가격 경쟁에 나설 겁니다. 엔비디아는 시장 리더로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방면에서 정말 똑똑하게 행동해왔다고 생각합니다. AMD나 인텔 같은 회사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아직 경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할 때 또다시 놀라운 수익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엔비디아가 AI에서 명확한 리더라면 $1,000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구원 투수를 자처하면서 제대로 반등에 성공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몇 가지 이슈로 지금 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테슬라는 처음에 전기차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특히 아시아에서 동일한 전기차를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언젠간 누군가가 엔비디아를 따라잡고 그들의 점유율을 잠식할 겁니다. 이미 테슬라는 지금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실적은 정말 별로였는데 주가는 왜 상승했을까요? 바로 테슬라를 둘러싼 메시지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몇 가지 큰 주요 테마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로봇택시는 매우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8월에 신제품 공개가 있을 예정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단순한 모델 차량일지 아니면 수익으로 가는 길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저가 자동차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25,000 수준으로 가격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진 않았지만
생산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으니 실제로 제작을 시작할 겁니다. 그 가격이 25,000달러가 될지 더 많을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의 테슬라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측면에서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새로운 계획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뛰어난 상상력 있는 리더이자 혁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가 뇌 조작 원숭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비된 남자가 뇌를 이용해 제스를 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정부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인공위성을 하늘에 올리는 등 그의 혁신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기업들에서 주요 인물로 활동할 경우 키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가 각 회사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각 회사마다 키맨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해요. 머스크가 엑스나 테슬라 같은 자신의 기업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말이죠. 이 기업들의 핵심 키맨이 나타날 때까지 언급된 키맨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보다는 테크 기업으로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테크 기업의 멀티플은 높지만 자동차 멀티플은 낮죠. 따라서 주가 상승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성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렉스셰어즈가 내다보는 이 시장 주도 섹터도 궁금한데요. 많이들 얘기하는 반도체 그리고 AI 섹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유망 업종들이 있을지 투자자들이 참고하면 좋을 노하우, 아이템도 같이 전해주시죠. 저는 빅테크 기업의 생태계가 지난 1년 사이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에 대해 언급한다면 와, AI에 투자하다니 대단해. 나는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번 최근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본 것은 기본적으로 메타를 시작으로 우리는 AI에 많은 돈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수익성이나 수익에 대한 명확한 경로가 없다라고 밝힌 거죠. 투자자들이 그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메타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가총액은 크게 증발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 10% 하락하는 일이 실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요 테마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AI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AI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미 시장에 승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업들이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AI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수익성의 경로를 찾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애플은 모든 장치에 AI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메타는 AI를 어떻게 구현할지 정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비즈니스 계획이 있는가, AI로부터 명확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들이 계속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렉스셰어즈 대표와 시간을 같이 가져봤는데요. 끝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조언 남겨주시죠.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들은 레버리지나 인버스인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이나 지수 모두 해당하죠. 이런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매수, 보유 상품이 아닙니다. 특정한 전망과 목표 또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일일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신중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ETF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ETF 상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양한 예시들을 공부해야 하죠. 반드시 투자하시기 전에 각 ETF의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워런 버핏이 강조한 ETF의 투자의 중요성이 이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증시 불확실성, ETF 투자로 다양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빅테크 시대 돈 되는 ETF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Okay, we're done. Thank you very much. That was a great honor to have you. Thank you so much. It was a great time, really.